예린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수고 많았어. 우리 엄마는 무명 가수. 우리 엄마가 멋지다고? 학교가 끝나고 플라비와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었어. 플라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게 말했지. 나는 네가 왜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다고 했는걸. 휴, 알았어. 부모님 얘기는 그만하자고. 그래, 아무튼 난 너희 부모님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플라비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고민이 있을 때 플라비에게 털어놓으면 플라비는 언제나 멋진 답을 찾아줘. 하지만 부모님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곤 해. 물론 플라비 말이 다 맞아. 다만 엄마 아빠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뿐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직업을 물으면 난 그냥 음악 쪽이리요 라고 얼버무리지. 그런데 꼭 꼬치꼬치 캐묻는 선생님이 있어. 어머, 어떤 음악 하시는데? 그러면 난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저 글쎄요 하고 말아.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거든. 사실 음악 쪽 일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직업을 설명하기엔 충분해. 대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길래 얘기하기 싫다고 난리를 치냐고? 우리 부모님은 가수야. 엄마는 노래를 부르고 아빠는 엄마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대부분 눈이 휘둥그레져. 우와, 부모님이 정말 가수야? 대박! 진짜 멋지다! 뭐 이런 식이지. 다들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온종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아주 폼나는 가수를 상상하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잘 알려진 가수가 아니야.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며 달려드는 사람은 이제껏 한 명도 없었어. 당연히 엄마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지. 인터넷에서 노래를 내려받을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는 아주 옛날 노래를 부르거든. 아빠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드럼이나 전자기타처럼 멋들어진 악기가 아니야. 아코디온을 연주한다고. 너희 아코디언이 뭔지 알아? 아주 오래된 악기라서 아마 잘 모를걸? 게다가 엄마 아빠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대부분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나마 노래를 들으러 온 사람이 겨우 10명뿐이었던 날도 있었지. 일요일 저녁에 어쩌다 한 번씩 버스 한 대를 채울 정도의 관객이 오긴 하지만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가 노래하는 게 싫어. 엄마가 유명하지 않아서 싫은 거냐고? 천만에 그건 아니야.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유명해져서 팬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걸 바라지 않아. 그런 건 귀찮기만 하잖아. 다만 파티장에 축하 공연을 가서 옛날 노래 부르는 건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딴 가수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어? 아, 그거 아니었어? 난 노래가 싫어. 부모님이 노래하는 게 왜 싫으냐고? 그건 4년 전 바로 그날 일 때문이야. 그때 나는 6살이었는데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가 있었어. 아마 먼 친척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아무튼 그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정원에 차려놓은 커다란 탁자 주변에서 흥겹게 노래하고 웃고 떠들었어. 알록달록한 장식이 가득한 즐거운 파티였지. 그때 갑자기 내 주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그러더니 나를 번쩍 들어서 네모난 의자 위에 척 세우지 뭐야. 아빠가 내 머리카락 잘라줄 때 쓰는 거랑 똑같이 생긴 의자였어. 그게 어린이가 노래하기에 적당한 무대처럼 보였나 봐.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내 생일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예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거든. 아, 차라리 날 아무도 몰라보게 변장이라도 하고 있을 걸 그랬나 봐. 아무튼 삼촌이 다짜고짜 나에게 말했어. 릴리,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아빠가 부추겼어. 엄마 노래 다 외웠잖아. 기억하지?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지. 그래, 우리 손녀 노래 한번 들어보자.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서 나를 빙 둘러싸며 말했어. 엄마가 가수인데 당연히 잘 부르겠지. 난 어쩔 줄 몰라서 엉거주춤 발끝만 바라봤어. 나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 난 완전히 겁에 질렸고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자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거참 노래 한번 듣기 힘드네. 그러면서 하나 둘 자리를 뜨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 사실 아빠 말대로 난 우리 엄마 노래를 모조리 외우고 있었지. 게다가 평소에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도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사실 난 노래를 잘 못한단 말이야. 아니, 솔직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 정말 심각한 음치야. 아무리 엄마가 가수라 해도 말이야. 엄마 아빠는 음악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참 이상하구나. 할머니의 이 한마디 때문에 난 줄곧 내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내가 노래를 얼마나 못 불렀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비가 오는 게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야. 내가 노래를 엉망으로 부르는 바람에 음표들이 망가졌고 해님이 화가 나서 다른 동네로 떠났다고 생각했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음치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를 그런 자리에 세우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노래라는 말만 들어도 부르르 진저리를 쳐서 이제 2주 뒤면 4학년이 되는데 그때는 부모님 직업란에 장의사라고 쓰려고. 그렇게 써놓으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 엄마 노래는 구식이야. 주말 아침이었어. 아침부터 아빠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어. 릴리, 케이블 좀 감아줄래? 아빠는 앰프를 챙길 테니까. 아빠는 결혼식 공연을 앞두고 꽤 긴장한 얼굴이었어. 악기랑 장비를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지. 아빠는 공연할 때면 챙길 게 참 많아. 마이크, 케이블, 스피커, 악보 상자. 하나라도 빠뜨리면 공연을 망쳐. 그래서 아빠는 엄마보다 훨씬 더 긴장하는 것 같아. 결혼식은 주로 주말에 많이 열려서 나는 주말마다 엄마 아빠를 따라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 하지만 오늘은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말했지. 엄마, 나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그건 안 돼.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종일 너 혼자 집에 있겠다고? 나는 한 번 더 졸랐어. 나 이제 10살이잖아.
10살이면 뭐든 혼자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래.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건 안 돼. 배 아파서 그래. 나는 배를 움켜잡으며 거짓말까지 했지. 하지만 엄마는 금세 눈치챘어. 잘 있다가 갑자기 배가 왜 아파? 그리고 아픈데 어떻게 혼자 있어? 치, 엄마는 맨날 안 된대. 난 콧김을 푹푹 뿜으며 툴툴거렸어. 내가 퉁퉁 부어 있으니까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 릴리, 그럼 오늘 결혼식장에 플랍이랑 같이 가는 건 어때? 다른 아이들도 오니까 같이 놀면 재미있을 거야. 아빠 말을 듣고 보니 괜찮은 생각 같았어. 주말에 플랍이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야. 나는 플라비에게 전화를 걸었어. 걔는 아주 신이 나서 팔팔 뛰었지. 진짜? 당연히 가야지. 플라비는 늘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부모님이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 걔네 부모님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질색하거든. 한달음에 달려온 플라비는 우리 집 트럭에 올라타며 말했어. 릴리, 결혼식장에 멋진 남자애들도 올까? 솔직히 결혼식장에서 괜찮은 남자아이를 만날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하지만 플라비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 사실 플라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바로 우리 집 트럭이야. 난 이 트럭만 보면 정말이지 지구를 탈출하고 싶다니까. 트럭에 대문짝만하게 아코디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우리 집 전화번호가 커다랗게 적혀 있어. 한마디로 굴러다니는 광고판 같은 거지. 성대한 결혼식에 꼭 맞는 음악을 찾고 있나요?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 뭐뭐뭐의 뭐뭐뭐뭐. 옆에 앉은 플라비는 한껏 들떠서는 손나팔을 해가지고 차창 밖에다 마구 소리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릴리네 가족이 플라비, 제발 그만해. 나는 플라비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어. 특별 공연을 합니다. 음악이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공연장 앞줄은 150달러. 표를 살 수만 있다면 어서 오세요. 서두르세요. 금방 매진됩니다. 아름다운 신부. 그날 결혼식은 나에게 조금 특별했어.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 커다란 두 눈은 호수처럼 깊고 특히 환한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 정말로 눈이 번쩍 띄었다니까. 신부는 우리 부모님을 보자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결혼식장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 나는 멀찌감치 서서 신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 왜 우리 부모님에게 축하 공연을 부탁했을까? 결혼식을 빛내줄 멋진 가수들이 많고 많을 텐데 말이야. 릴리,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결혼식 손님들이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플라비는 정말 신났나 봐.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행복해 보였지. 상관없어.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그리고 난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사실 그때 난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서 힐끔힐끔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 6살 그날 이후로 파티장에만 오면 긴장이 되는 거 있지? 제가 오늘 무대에 서는 가수 딸이래요. 하마마, 엄마 닮아서 노래를 잘하겠네. 어디 노래 한번 시켜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것 같거든.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어.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댔지.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됐어. 플라비는 벌써 친구들을 잔뜩 사귄 것 같았어. 나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찌그러진 깡통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지. 엄마는 축가를 연달아 불렀어. 부모님의 무대를 보자 갑자기 귀가 뜨거워졌어. 네모난 의자에 서 있던 그날이 또다시 떠올랐거든. 후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노래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모르나? 나는 엄마가 부르는 노래가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어. 노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엄마는 내 쪽으로 다가왔어. 엄마는 조금 지쳐 보였어. 나는 엄마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슬며시 주변을 살폈어. 혹시라도 노래를 부른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조마조마했거든. 엄마는 허리를 굽혀 나와 눈을 맞추었어. 꼬마 아가씨, 인상 좀 그만 쓰시지. 치, 케이크는 좀 먹었어? 엄청 많던데. 내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자 엄마가 내 볼을 쓸며 말했어. 기분이 별로야. 아직도 배 아픈 거야? 나는 퉁명스럽게 내뱉었어. 난 엄마 노래 정말 별로야. 완전히 옛날 거잖아. 그래, 맞아. 아주 예전에 유명했던 노래야. 난 옛날 노래 들으면 케이크도 맛없어 보여.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기 말했어. 릴리, 네가 옛날 노래 싫어하는 거 엄마도 알아. 결혼식장 따라오기 싫어하는 것도 알고 집에서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주말을 보내고 싶은 거지.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 그런데 그거 알아? 옛날 가수들이 없었다면 네가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도 없었을걸. 예전에 나온 노래가 발전해서 요즘 노래가 만들어진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는 노래도 조금만 좋아해주지 않을래?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주말마다 힘들겠지만 네가 클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엄마는 이 말을 남기고 천천히 무대로 돌아갔어. 난 엄마 아빠가 좋아. 조명 때문인지 무대에선 엄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어.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밖으로 나갔어. 그러고는 트럭에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지. 트럭 안은 무척 조용했어. 이따금 노랫소리와 옅은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뿐이었어.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것 같았어. 나는 의자에 기댄 채 엄마가 한 말을 생각했어. 엄마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 거라고 했지만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부모님이 언제 싫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 에이미는 이렇게 말했어. 난 엄마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날, 하필 그날 외식하러 나가는데 정말 창피했어. 피가 나는 것처럼 엄마 머리가 너무 빨갰거든. 플라비가 말했지. 난 엄마 아빠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게 싫어. 그런 차림으로 나랑 놀러 갔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엄청 조마조마했어. 하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싫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기분을 맞추려 신경 쓰지. 게다가 우리 엄마는 노래도 잘 부르잖아. 그래, 맞아. 난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창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 확실히 플라비는 아니었어.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차 문을 연 순간 나는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 예쁜 신부가 바로 내 눈앞에 서 있었거든. 신부는 호수처럼 깊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오늘 결혼식이 별로 재미없니? 아, 그게 아니라 조금 졸려서요. 그리고 전 옛날 노래 별로거든요. 그러자 신부는 살짝 놀란 것 같았어.
저런,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곡들만 골라서 그런가 봐. 좋아하는 곡이라고? 나는 당황해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 아, 직접 고르신 거예요? 몰랐어요. 네 부모님이 생애 최고의 날에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셨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골라봤지. 신부는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 난 사실 이야기가 있는 노래를 좋아해. 영어를 잘 못해서 팝송보다는 우리말 가사를 더 좋아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내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 저는 엄마가 노래 부르면 조금 창피해요. 그래? 하긴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어. 학교 끝나고 아빠가 날 데리러 올 때였지. 우리 아빠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하루는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학교에 오신 거야. 신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말했어. 그 순간 난 차라리 아빠가 채소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잠깐 창피했을 뿐이야. 아빠에겐 정육점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신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어. 저도 엄마 아빠에게 노래가 소중하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부르는 노래는 진짜 지겨워요. 정말 옛날 노래만 부르거든요. 심지어 제 이름도 옛날 노래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자 신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 어머, 나도 그래. 내 이름은 세실 나의 딸이라는 곡에 나와. 하지만 난 가사에 나오는 세실처럼 내게도 늘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단다. 뜻밖의 행운. 그날을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상 결혼식 공연에 가지 않았어. 엄마는 이렇게 말했지. 릴리, 이제 엄마 아빠 공연에 안 와도 돼. 주말마다 이모가 집에 오기로 했거든. 너도 이제 곧 4학년이니까 집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봐.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날, 새 옷을 차려입은 학생들로 운동장이 가득 찼어. 정말 다행인 건 올해도 플라비랑 같은 반이 되었다는 거야. 플라비는 내 눈앞에서 손을 휙휙 흔들었어. 릴리,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플라비는 옆줄에 서서 나를 몇 번이나 불러대. 사실 그 순간 나는 결혼식 날 만난 신부의 아빠를 떠올리고 있었어. 운동장에는 부모님들도 많았어. 우리 부모님도 새학년이 된 나를 축하하러 왔지. 아침에 나는 우리 트럭을 학교 교문에서 최대한 먼 곳에 주차하라고 아빠한테 신신당부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가수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 나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서 새학기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직업을 뭐라고 쓸지 고민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플라비가 팔꿈치로 나를 콕콕 찔렀어. 그제야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어. 코앞에 담임선생님이 우뚝 서 있었어. 그 순간 나는 눈을 껌뻑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어. 미소가 아름다운 어여쁜 신부가 내 앞에 서 있지 뭐야.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그 신부가 바로 내 담임선생님이 된 거야. 선생님은 방긋 웃어 보이고는 내 곁을 지나가며 속삭였어. 릴리 안녕. 내게 또 행운이 찾아온 것 같구나. 나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보았지. 조금 뒤 나는 아이들 무리에 휩쓸려 겨우 교실에 올라갔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쯤 선생님이 드르륵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 모두 안녕. 반가워요. 난 여러분의 담임이 된 세실 선생님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온통 망했다는 생각뿐이었어. 올해는 부모님의 직업을 장의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절대 못 쓰게 됐으니 말이야. 생각 술술 약. 릴리는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릴리가 엄마 아빠를 따라간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바르게 정리해 볼까요? 1. 나는 굴러다니는 광고판 같은 트럭을 타고 결혼식장에 갔어. 2. 아름다운 신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창피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어. 3. 구석에 있던 나에게 엄마가 다가왔어. 나는 엄마가 창피해서 퉁명스럽게 굴었지. 4.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두 눈이 번쩍 뜨였어. 여러분도 릴리처럼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보기에 있는 낱말을 넣어서 그때의 일을 설명해 볼까요? 릴리,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엄마가 가수인데 당연히 잘 부르겠지. 난 어쩔 줄 몰라서 엉거주춤 발끝만 바라봤어. 나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 난 완전히 겁에 질렸어. 보기. 엉망이다. 끔찍하다. 어리둥절하다. 겁나다. 이상하다. 창피하다. 예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빗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옷이 엉망이 되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너무 창피했어요. 어휘술술 약. 우리 엄마는 무명 가수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난 완전히 겁에 질렸고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 마치, 거의 비슷하게라는 뜻이에요. 예시. 그 사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2. 난 정말 심각한 음치야. 아무리 엄마가 가수라 해도 말이야. 아무리,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예시. 아무리 친구가 가자고 해도 가지 말았어야 해요. 3. 난 줄곧 내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줄곧,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시. 이번 여름 휴가에는 줄곧 집에만 있었어요. 릴리는 6살 때 어느 파티에서 친척들이 억지로 노래를 시켰던 일 이후로 파티장에만 가면 긴장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거북, 등딱지, 소뚜껑, 자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는 거북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성질이 사나워서 사람들은 자라를 무서워했지요.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자라의 등딱지처럼 생긴 둥근 소뚜껑을 보고도 자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매우 놀란 적이 있으면 그 비슷한 일만 생겨도 지레 겁을 먹는다는 뜻이지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힘든 상황을 이르는 말. 넉사, 얼굴면, 초나라초, 노래가. 사방이 초나라 노래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전쟁에서 초나라가 한나라에게 포위되었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자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이 그리워 싸울 의욕을 잃었다고 해요. 이처럼 궁지에 몰려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을 가리켜 사면초가라고 해요.